여러분 잠깐만 멈춰주세요. 지금 하시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손을 가슴 위에 살며시 얹어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어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싼 물건도 복잡한 의식도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아주 오래되었으며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하고, 아무리 애써도 여유가 생기지 않고, 뭔가 손에 잡히는 듯 하다가도 훌쩍 빠져나가는 느낌, 그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늘 부족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디론가 나가고 나가면 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이달 고지서를 떠올리고 아이들 교육비를 떠올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을 쉬던 그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밤이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의 현관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매일 수없이 드나드는 그 문, 그 앞에, 그 안에 지금 어떤 것들이 놓여 있나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몸이고 현관은 입이라고. 사람이 음식을 입으로 먹듯이 집은 현관으로 복을 먹는다고. 그 입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오더라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막힘을 여는 방법 하나를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따라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잠깐 더 머물러 주시겠어요? 저와 함께.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현관문을 여시나요? 밖에서 쌓인 피로를 안고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시나요?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이 집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현관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특별한 곳입니다. 세상과 집의 경계입니다. 바깥의 기운과 안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옛날 풍수에서는 이 자리를 현관이라 부르지 않고 기구라고 불렀습니다. 기구.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코와 입처럼 집이 숨 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의 현관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신발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는 않나요? 오래된 우산이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 있지는 않나요?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현관등이 꺼져 있어서 늦은 밤 들어오면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저는 예전에 어떤 어르신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재물복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댁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하고 공기가 맑고
뭔가 고요하고 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한쪽 구석,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자리에 작고 투명한 유리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담긴 잔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잔이 무엇이냐고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어머니께 배웠고,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께 배웠다고. 매일 아침 새 물로 갈아주고, 그 자리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가장 소박하고 오래된 방법이라고 저는 그날부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관 한쪽, 시선이 너무 드러나지 않는 구석에 맑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잔이면 충분합니다. 물도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면 됩니다. 단, 매일 아침 새 물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다른 물건들이 뒤엉키지 않도록 언제 놓으면 좋을까요? 옛 어른들은 모시, 즉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를 가장 좋은 시각으로 여겼습니다. 하루 중 양기가 처음 솟아오르는 시각입니다. 해가 땅 위로 오르면서 세상의 기운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신선한 물을 떠다 놓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 집에 맑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작고 깨끗한 동전 하나를 잔 옆에 살며시 놓아두셔도 좋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옛날부터 금속은 재물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수구 옆에 금기를 두는 것은 오행의 흐름에서 물이 금에서 비롯된다는 이치에 닿아 있다고 어른들은 믿어왔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그 물을 갈면서 오늘도 이 집에 좋은 것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냥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물을 갈아놓는 것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옛 어른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왜 물인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물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을 돌아서 끝내 흘러갑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자랍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한다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풍요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명당이라 불리는 곳은 대부분 물이 돌아드는 곳이었습니다. 맑은 물 한 잔을 현관에 두는 것은 집 안으로 흐르는 기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물은 착한 기운을 흡수하고 맑은 기운을 남겨둔다고 어른들은 여겼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 하루의 피로와 긴장, 세상의 어지러움이 현관에서 일단 한번 걸러지고 맑은 것만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종의 결계이자 환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물을 갈아주는 것, 그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의 기운을 보내드리고 오늘의 새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그러나 매일 하는 의식입니다. 저는 이 작은 의식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돈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위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바꾸어 줍니다.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여는가를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삶의 흐름을 바꾼다고 저는 오랜 시간 끝에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현관 주변에서 몇 가지를 꼭 조심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섭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작은 것 하나 고치는 것만으로 집안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어른들은 현관 문 정면에 거울을 두는 것을 꺼렸습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그대로 도망가버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새 기운이 들어오다가 거울을 보고 방향을 잃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현관에 거울을 두셔야 한다면 문 정면이 아닌 측면에 두시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지갑이나 돈을 바닥에 두는 것을 옛 어른들은 아주 꺼렸습니다. 재물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재물도 그 집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놓인다는 것은 재물이 발 아래 짓눌리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지갑은 항상 높은 자리에, 정해진 자리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현관이 어두운 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밤 9시 이후 현관에 불빛이 없으면 음기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밝고 환한 기운이 복을 부른다고 어른들은 믿어왔습니다. 작은 조명 하나라도 현관을 환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신발이 흩어져 있거나 먼지가 오래 쌓인 현관을 어른들은 기운이 막힌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기운은 흐름입니다. 막힌 곳에서는 흐르지 않습니다. 현관을 자주 쓸고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망가진 물건 쓰지 않는 낡은 짐들이 현관 주변에 오래 쌓여 있는 것을 어른들은 경계했습니다. 새 것이 들어오려면 한 것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비워야 새 것이 온다고. 이것은 물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현관과 닮은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씩 고쳐보시면 어떨까요? 오래된 것은 버리시고 흩어진 것은 가지런히 하시고 어두운 것은 밝히시고 그 자체로 이미 기운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물 한 잔을 두는 것, 현관을 깨끗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시간 풍수를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깊은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꾸며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살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이 탁한 기운을 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집 안에서 가장 탁한 기운은 어디서 올까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서 옵니다. 쌓인 원망에서 옵니다. 해묵은 분노에서 옵니다. 오래된 걱정에서 옵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는 조급함에서 옵니다. 옛날에 무소유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재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빈 곳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아무것도 더 부을 수 없습니다. 물을 더 넣으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불안으로 꽉 막힌 마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자책으로 무거운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한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로. 사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한 복은 어디서 온다고 전해질까요? 옛 어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강한 복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불평이 많은 집에는 기운이 무겁고 감사가 많은 집에는 기운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늘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늘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집도 똑같습니다. 집안에서 오가는 말이 그 집의 기운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것에 감사하실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돈을 두려움으로 쫓아다니는 것과 돈을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움으로 쫓을 때 돈은 항상 한 발짝 앞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정되고 감사할 때 신기하게도 필요한 것이 제때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오랜 삶에서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판단이 맑아지고 맑은 판단은 좋은 결정을 만들고 좋은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이 맑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정되어야 그 복을 오래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가 오랜 시간 끝에 배운 가장 중요한 풍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한쪽 구석에 맑은 물 한 잔을 두세요. 매일 아침 새물로 갈아주세요. 그 잔 옆에 작고 깨끗한 동전 하나를 살포시 두셔도 됩니다. 현관을 밝히고 신발을 가지런히 하고 오래된 것은 보내드리세요. 물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옆으로 옮겨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진다고 옛 어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물을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말을 담아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집에 평안이 깃들기를,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이 소박한 마음 하나가 물 한 장을 살아있게 만들고, 현관을 살아있게 만들고, 집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운명은 하늘 어딘가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가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정성으로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정성으로 하게 됩니다. 그 정성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현관 앞에 잠깐 서 보십시오. 그냥 서 계세요. 그리고 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문을 열면 따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만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맑은 물 한 잔을 현관에 놓아주세요. 그 물을 놓으면서 오늘도 이 집에 좋은 것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딱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맑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이 물처럼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비운 그 자리에 평안과 복이 가만히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으셨다면 좋아요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누르시는 그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돈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 복이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것, 가장 힘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글로 한번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 마음들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하세요.